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오미크론의 증상과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오미크론 치료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걸려도 기존 감기에 쓰이던 약들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는 없죠. 오미크론은 상기도인 코와 목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이 겪는 제일 흔하면서 힘들다는 증상은 인후통입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통증과 발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을 사용하면 되지만 심한 인후통이나 전신 통증에는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을 더 추천드립니다. 헥사메딘이나 탄투맥으로 가글을 하시면 인후통 호전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기침이 있다면 기침 중추에 작용하는 코프 시럽 등의 기침약을 사용하거나 말초 기침 수용체에 작용하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의 기침약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래가 있다면 가래를 삭히는 약이나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 가래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들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콧물이 난다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코가 막힌다면 다음과 같은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국에 약국에서 파는 종합감기약에는 보통 이런 약들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드신다 해도 괜찮지만 개인마다 증상의 정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약을 따로 구매하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약 복용 전에 한번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현재 먹는 치료제도 사용 중인데요. 팍스로비드라는 약이죠. 팍스로비드는 분홍색 니르마트렐비르 두 알과 흰색 리토나비르 한 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 분해 요소 억제제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복제될 때 유전자를 복제한 후 껍질 등에 사용할 단백질을 길게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 길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적당한 크기로 잘려져서 바이러스 조립에 사용되는데요. 이때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약이에요. 쉽게 말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마치 길게 뽑은 가래떡을 포장하기 쉽게 가위로 잘게 잘라야 하는데 그 가위를 못 쓰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리토나비르는 원래 에이즈 치료제로 쓰이던 약인데 니르마트렐비르가 우리 몸속에서 빨리 분해되지 못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르마트렐비르의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거랍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투여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만 12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 또는 만 4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증상 발생 5일 이내 산소 투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투여 가능합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세알을 하루 2번 5일간 씹지 말고 통째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중증의 간장에 신장의 환자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팍스로비드는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꽤 되는데요. 그중 부정맥 치료에 사용되는 아미오다론, 플레카이니드 등의 약들과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타틴계 약들이 보이네요. 다른 약들은 그냥 중단하고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시면 되고 스타틴계 약들은 최소 12시간 이상 중단한 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종류의 약들을 복용 중이라면 팍스로비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 불안이나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세인트 존 스워트 성분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을 복용하시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팍스로비드는 치명적인 부작용 없이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만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복용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팍스로비드의 물량 부족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라게브리오를 급하게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공급이 부족한 데다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 많은 팍스로비드보다 라게브리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몰루피라비르는 원래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요. 바이러스 유전자가 복제될 때 대신 이 약이 끼어 들어가서 정상적인 바이러스 증식이 안 되도록 해주는 약이에요. 네알을 하루 2번, 5일간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보다는 중증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며 작용 기준으로 인해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가임기 여성이나 임산부, 18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약들이 코로나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진이 되면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면역 반응으로 이겨내야 하는데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회복 속도가 느리고 증상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야 해요. 물을 하루 2, 3리터 정도 충분히 드시고 도라지나 배, 생강으로 차를 끓여서 자주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혹시나 목이 부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인후통이 너무 심하다면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 온도와 습도 또한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진된 후 혼자 지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죠.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 주위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를 잘 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기를 했을 때보다 감염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해야 하며 냉난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화장실 하수구에 물을 흘려보내고 물 내릴 때 변기 커버를 닫고 내리는 것도 있네요.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뿐만 아니라 침방울에 오염된 물건에 의해서도 주위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7일까지도 생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 1회 이상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주 접촉하는 부분이나 화장실은 락스를 희석한 소독제로 소독하시면 됩니다. 빈 페트병에 유한 락스를 뚜껑에 10ml 따르고 물 1리터를 부으면 0.05% 차염소산 나트륨 희석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든 소독제는 분무하지 말고 고무장갑을 끼고 천에다가 묻혀서 닦아주시고요.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닦아주시면 끝입니다. 금속 표면이나 전자기기 등은 부식,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70% 에탄올을 이용해 소독하시면 돼요. 환자의 옷이나 베개, 이불 등을 세탁할 때는 온수 세탁의 경우 일반 세제를 넣고 70도에서 25분 이상 세탁하시면 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나 카페트 같이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스팀 소독하거나 전문 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식사도 잘 하고 약도 잘 먹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면서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다면 오미크론 감염에서 빨리 낫고 자연 면역을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